안녕하세요. 셀트리온이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고 있는 것은 긴급 사용 승인 제도가 아닙니다. 조건부 허가 단계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정식 허가 단계입니다. 그래서 중앙약심을 거쳐서 만약에 레키로나주가 조건부 허가를 받게 된다면은 세계 최초로 정식 허가된 항체치료제 신약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긴급 사용 승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식 허가가 아니라 긴급 사용 승인 제도를 이용했던 건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미국 FDA처럼 긴급 사용 승인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 개념으로 조건부 허가를 검토 중인데, 그러니까 정식 허가 단계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긴급 사용 승인이 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Emergency Us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긴급하게 사용하는 게 무슨 말이냐? 바로 임상시험을 생략하고서 사용하는 겁니다. 보통 신약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임상 1, 2, 3상을 다 거치고서 FDA로부터 허가를 받은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데, 요 임상시험을 생략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약 개발이 10년이 걸리잖아요. 조 단위로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런 임상시험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한국은 긴급사용 승인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진단시약 한 개 제품을 긴급사용 승인을 식약처에서 했다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기사를 좀 더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의약품에 한해서 한국은 긴급사용 승인 제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진단시약 같은 것에는 제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솔젠트의 진단시약이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 자, 이런 게 국내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2020년 5월 29일에 진단시약으로 긴급사용 승인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나온 건데, 뭐 코젠 바이오텍, 시젠, 솔젠트 요런 데서 나온 제품들을 승인을 했습니다. 2월 4일, 12일, 3월, 5월 이렇게 승인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식약처에는 긴급사용 승인 제도가 의료기기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품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같은 것은 긴급사용 승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조건부 허가 단계를 밟고 있는데, 임상 2상 결과로만 내주는 거거든요. 3상은 또 해야 됩니다. 3상 발표 전까지는 실제로 투여가 이루어지게 되고, 3상 결과 발표로 나고서 요게 철회가 되든 계속해서 인정을 해주든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3상 발표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우리는 긴급사용 승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조건부 허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 중앙약심의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있다라는데, 그 이유는 코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또 중앙약심이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었는데, 요때 회의록이 공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인보사의 최대 타이틀도 세계 최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비판의 요지는, 우리가 긴급사용 승인 제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부 허가를 사용한다면은 이 중앙약심의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게 좋겠다.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으면은 또 한 번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록이라도 공개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셀트리온이 조건부 허가가 나게 된다면은 세계 최초 신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밀어주고 있죠. 국무총리가 치료제로 빨리 허가돼서 투여되길 바란다. 자, 그러면은 미국의 긴급사용 승인 제도는 문제가 없을까? 2020년 11월 24일인데 클로레킨이랑 렘데시비르 얘기가 나왔습니다. 클로레킨은 말라리아 치료제로 개발이 됐었는데, 요게 프랑스에서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나온 다음에 3월 3일 FDA로부터 긴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었는데, 이후에 관찰해보니까 성능이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심혈관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FDA에서는 6월 16일에 긴급사용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3월 3일에 긴급 승인을 받고 3개월 뒤에 승인 취소가 나왔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렘데시비르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렘데시비르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 목적으로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개발 중이던 항바이러스제인데, 요게 8월 28일에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 10월 22일에 정식 사용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증거들을 검토를 해보니까 렘데시비르가 가격은 엄청 비싼데 사망률, 인상적 증상 호전에 필요한 시간, 요런 것들에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작용 가능성도 있고 비용도 높은 데다가 효능이 크게 의미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을 자제한다라고 WHO에서 발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발표는 조금 예상해 볼 수 있었던 게, 10월 16일에 WHO에서 렘데시비르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입원 기간을 줄이는데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미국의 긴급 사용 승인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빠르게 허가를 내줍니다. 클로로킨 같은 경우에도 3월에 빠르게 허가를 냈다가 이제 부작용들이 발견이 되니까 3개월 뒤에 바로 취소를 하고, 자 물론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일에 보면은 정식 승인을 받아서 일단은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만큼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치료에서는 저런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렘데시비르가 허가를 받는데 사용한 임상시험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객관적인 데이터가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 정식 승인까지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클로로킨이랑 다르게 긴급 승인을 획득한 거 플러스 정식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영상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것, 이 긴급 사용 승인이랑 정식 허가랑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그것은 바로 긴급 사용 승인은 일반 허가보다 근거 수준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만 안정성이랑 효능을 보여주기만 한다면은 승인을 내주는 겁니다. 반면에 일반 허가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지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허가랑 긴급 사용 승인이랑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상이 다르다는 거죠. 일반 허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임상적 데이터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FDA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임상, 1상, 2상, 3상 이 모든 데이터들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반면에 긴급 사용 승인 같은 경우에는 reasonable to believe, 그러니까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기준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은 긴급 사용 승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FDA가 긴급 사용 승인을 해준 것은 이러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의심받게 된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결정을 수정하거나 철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클로로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구 논문 한 개랑 제한적인 데이터가 있는 연구 논문, 이런 것들을 토대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가 굉장히 빈약하죠. 그리고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연구 논문은 현재 철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빈약한 상태로 하나 연구 논문은 철회가 됐고, 다른 거는 또 데이터도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근거 면에서 일반 허가랑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클로로킨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근거가 쌓이니까 FDA에서 바로 긴급 사용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 항체 치료제가 조건부 허가로 검토를 받아가지고 조건부 허가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것은 긴급 사용 승인이 아니죠. 정식 허가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근거가 더 강력하게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상이 다르다라는 것. 자, 이러한 점을 알아봤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떤 것들을 평가하는지가 나와 있죠. 품목 안정성, 효능 효과, 용량 요법, 허가 시 고려 사항 등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